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오디세이 지우개에서 연결이 감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어떤 연결도 감지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모니터를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방법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모니터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케이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이 모니터 뒷면과 컴퓨터 모두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그리고 케이블에 손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렴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케이블은 금방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케이블, 가능하다면 삼성 제품 박스에 포함된 케이블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케이블이 없다면 평판이 좋은 브랜드의 케이블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바른 입력 소스가 선택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모니터 뒷면의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한 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입력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잘 작동하지만, 물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여기서 몇 가지 더 시도해 봅시다. 가능하다면 다른 모니터로도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을 사용 중이라면 모니터 뒷면의 두 번째 포트에 꽂아서 시도해 보세요. 또한 컴퓨터에 여러 개의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다면 그 포트들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의 다른 포트, 모니터의 다른 포트도 테스트해 보면서 포트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또한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 중이라면 HDMI로 또는 그 반대로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모니터들은 모두 분리해 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요, 여기에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모든 모니터가 여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표시되지 않는다면 바탕화면 확장 또는 복제 모드로 설정했는지 확인하고 식별 버튼을 눌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니터가 몇 번인지 알 수 있고 이 과정이 문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방법은 잠시 동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해상도를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하거나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주사율을 60Hz로 맞춰보세요.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니터의 연결을 해제하세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려면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AMD나 엔비디아 GPU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저는 AMD를 사용하고 있어서 AMD가 보이지만 엔비디아를 사용하신다면 엔비디아가 표시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시되면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AMD 기준이며 엔비디아는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엔비디아로도 시도해 보겠지만 지금은 AMD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밍으로 이동한 다음 디스플레이로 가서 모든 디스플레이가 인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인식되지 않았다면 퍼포먼스로 이동하세요. 맞죠? 죄송합니다. 홈으로 가서 드라이버로 이동한 뒤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업데이트가 없다면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제 이동할 곳은 브라우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려면 작업 표시줄을 우클릭해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신 후 퍼포먼스 성능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GPU 항목으로 가세요. 여기서 제 경우에는 라데온 RX 570이 표시됩니다. 그러니 라데온 RX 570 드라이버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 다음 드라이버 페이지로 가서 본인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간단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했지만 여기서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드라이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만약 이미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면 오히려 드라이버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AMD 소프트웨어에서 무언가를 변경했다가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어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어판 앱을 검색한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세요. 프로그램 제거를 여기서도 검색할 수 있으니 찾지 못하겠다면 검색해서 제거할 프로그램을 찾으세요. 그냥 아시다시피 여기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어판 홈으로 돌아가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고 프로그램 제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AMD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제거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바로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안전 모드로 부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모드에서 드라이버를 제거할 수 없다면 안전 모드에서 드라이버를 제거한 후 정상 모드에서 다시 설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안전 모드에서 나와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장착된 제 노트북을 가져와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HDMI로 전환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 노트북이 HDMI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가능하다면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없다면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안전 모드입니다. 그리고 안전 모드에서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즉 엔비디아 관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사용자인 경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알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AMD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이 컴퓨터에는 엔비디아 GPU가 있으니 엔비디아 앱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물론 인터넷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컴퓨터를 재시작했고 이제 엔비디아 앱을 열었더니 여기 보이시죠? 즉시 앱을 실행하라고 요청합니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라고 하고 올바른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 3D 개발자들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 레디 드라이버도 있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할게요. 활성화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있었네요. 엔비디아 앱을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앱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보고 괜찮은지 확인해 볼게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앱 자체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앱에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닫아봅시다. 좋아요. 이제 드라이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건너뛰겠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바로 안전 모드입니다. 만약 어떤 디스플레이든 현재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설정 메뉴를 직접 열어주신 다음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으로 이동하여 고급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구로 들어가면 고급 시작 옵션이 보이고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다시 켜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강제로 전원을 끄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 누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안전 모드가 열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구 모드가 열리고 일정 횟수 시도 후에 안전 모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그동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버튼에 불이 꺼질 때까지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세요. 버튼에 불이 들어오거나 컴퓨터에 팬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이 모두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히 꺼졌는지 꼭 확인해야 하니 최소 10초 정도는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 후 5초 정도 기다리세요. 버튼을 눌러 컴퓨터를 켜세요. 컴퓨터가 켜지기 시작하면 켜지는 도중에 다시 버튼을 길게 누르기 시작하세요. 완전히 부팅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컴퓨터에 로고가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만약 로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강제로 전원을 꺼서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추가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전하는 바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회전하는 바퀴는 컴퓨터가 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 모드로 부팅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바퀴가 그냥 돌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 시스템으로 부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바퀴 아래에 컴퓨터를 복구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지점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자동 복구 준비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는 열려야 합니다. 좋아요. 지금 제 컴퓨터를 진단하고 있으니 컴퓨터를 여기로 옮겨서 모든 걸 더 잘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고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복구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네, 지금은 안 들어가네요. 다시 꺼지게 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제로 복구 모드로 들어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컴퓨터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연해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은 일부 컴퓨터에서만 되고 어떤 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결국에는 항상 통하니까 그냥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진단 중인데 진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버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기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나오고 복구 모드로 들어가려면 엔터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현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바로 이 옵션 문제 해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 해결, 이슈 해결,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른 후 시작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바로 이 옵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안전 모드를 찾아야 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재시작되고 원하는 부팅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 모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영어로 나옵니다. 완벽하네요. 네 번째, 옵션인 안전 모드를 찾을 수 있으니 키보드에서 4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전 모드가 열립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니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안타깝게도 한 개의 디스플레이만 작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일반 시스템에서 드라이버를 제거할 수 없다면 드라이버를 제거해 보는 것이고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이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모드에서는 한 개의 디스플레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어판으로 가서 여기서 드라이버를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어판에서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 방식을 카테고리로 바꾸고 프로그램 제거로 들어가서 엔비디아나 AMD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나중에 재시작해서 안전 모드를 종료한 뒤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